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행운입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온몸이 지쳐 있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앞으로 들려드릴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면 앞으로의 여정이 훨씬 수월해질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이 생에서 가장 큰 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재앙을 피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거만하게 굴 수 있다고 말이죠. 헤헤, 그건 틀렸습니다. 자칫통감이라는 1362년의 역사 장편에서 사마광은 우리에게 지극히 냉혹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돈은 결코 부적이 아니며 양날의 검이자 거대한 확대경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덕행을 확대하기도 하지만 당신의 어리석음도 확대합니다. 당신의 안목을 넓혀주기도 하지만 당신의 약점도 더욱 부각시킵니다. 역사책을 자세히 훑어보면 종족이 몰살당하거나 가산이 몰수당하거나 궁지에 몰린 최상위 부자들 중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반대로 그들은 대부분 돈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덕행과 지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더 위험해지는가요? 오늘 우리는 자칫통감에 담긴 부에 대한 가면을 찢어버리고 부에 관한 이 7가지 핵심 철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으로 얻은 교훈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들이 당신의 목숨을 구해줄 것입니다. 철칙, 권력은 없듯 재능만 많으면 마치 아이가 금괴를 안고 소란스러운 거리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엄청나게 부유하지만 자신을 보호할 만한 실력과 지위가 없다면 이것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바로 보석을 품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서에는 서한 시대에 곽해라는 호걸이 있었는데 그의 집안은 기름이 흐를 정도로 부유했고 문화 생만천 명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한무제가 가장 경계하던 것이었습니다. 평민인 네가 그렇게 많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 결과적으로 곽해 일가는 전원이 처형당했습니다. 사마광의 평이 아주 적절합니다. 부유화될 뜻이 없는 자는 비록 당신이더라도 반드시 위협을 받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돈주머니는 부풀어 올랐지만 그 돈주머니를 지킬 능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부가 방어벽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앙을 부르는 숨겨진 철칙입니다. 둘째, 사치는 죽음의 선고이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과시하는 것이 정말로 존경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서진시대의 식충은 그 부가 나라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왕카이와 불을 겨루었는데 왕카이가 설탕물로 냄비를 닦자 그는 촛불을 장작 대신 태웠습니다. 헤게, 이게 뭐라고요? 이건 자멸하는 짓입니다. 결국 식충은 목숨을 잃고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죽기 직전에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쏟아부어 산 그 모든 허세는 모두 목숨을 앗아가는 주문이었다는 것을. 반면 한나라의 소아는 집을 살 때 일부러 가장 허름하고 외진 곳을 골랐습니다. 남들은 그를 구두쇠라고 비웃었지만 소아는 이건 자손들에게 후퇴할 길을 남겨두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아의 자손들이 수백 년 동안 평안했던 것과 석중의 기이한 보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폐허로 변해버린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철칙 3은 덕이 지위에 미치지 못하면 부는 반드시 역습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부자가 되기에 가장 적합할까요? 한 실업가가 한 솔직한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왜냐하면 돈의 역습은 지극히 무섭기 때문입니다. 자칫통감에 등장하는 덩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돈을 관리하게 했는데 그가 납부한 세금은 국고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죽자 덩통은 순식간에 가산을 몰수당했고 결국 거리에서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재산의 증가, 속도가 한 사람의 덕행과 성장 속도를 훨씬 앞지르면 붕괴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돈은 너무 무겁고 손은 너무 약해서 반드시 짓눌려 무너질 것입니다. 철칙을 어기면 안 되며 3가지 바닥을 지켜야만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이 3가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재산의 바닥, 인맥의 바닥, 계획의 바닥입니다. 당나라의 최고 부자 왕원보는 그야말로 부유했지만 결코 부를 과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은거하며 가르치며 자신의 재산을 베풀었습니다. 이들은 광활한 영지와 높은 관직과 두터운 봉급을 마주하고도 목숨을 걸고 사양했습니다. 그들이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냉철했습니다.
물이 가득 차면 밖으로 퍼내지 않으면 넘쳐 흐르게 마련입니다. 숨기는 것은 기겁함이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의 방어입니다. 철칙은 너무 일찍 유명해지면 대개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3살에 시를 읽고 5살에 프로그래밍을 하며 10살에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통감에 나오는 그 신동 방중영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요?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조조의 아들 조충은 7살에 코끼리 무게를 재어내는 등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지만 13세에 요절했습니다. 이것을 하늘이 수명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기는 늦게 성숙한다. 영재의 희생이라 합니다. 억지로 익힌 과일은 자연스럽게 익은 과일만큼 달지 않습니다. 철칙 6. 사랑을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항우는 천하무적의 영웅이었으나 결국 가하에서 울었던 이는 우이였으며 북연은 북방을 통일했으나 항곡한 장군 무롱충을 편애한 탓에 패배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마광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정은 지나쳐서는 안 되며 만남은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감정이 한번 지나치면 족쇄가 됩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성취와 놓아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철칙 7. 마음이 좁아지면 재물의 길도 끊어집니다. 판견은 손빈을 시기하여 그의 무릎뼈를 파냈으나 결국 자신은 만화살에 꿰뚫려 죽었습니다. 남을 계략으로 해치면 정말로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남의 재물 길을 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생계도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마치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의 심이 비뚤어지면 나뭇결도 비뚤어집니다. 마음의 넓이가 부의 경계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자치통감에 담긴 1362년간의 흥망성쇠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결론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돈 그 자체에는 선악이 없지만 돈을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와 덕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내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내 글자가 떠오르는가요?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 내 글자를 골랐습니다. 바로 후덕재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읽는 것은 고대인을 감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피와 눈물의 기록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근간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시공을 초월한 대화이자 지혜의 계승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에게 덕이 있어야만 부를 지킬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더 많은 사람에게 돈을 쫓는 길에서 깨어있는 영혼을 잃지 말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품이 운명을 결정하고 인식이 운세를 결정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길을 다스리는 것이며 길이 순조로워지면 만사도 순조로워집니다. 역사를 거울 삼아 길을 잃지 맙시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부와 인간성에 대해 더 깊은 경외심과 깨달음을 주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뭐라도 남기고 가세요. 이는 천년을 넘어 전해지는 그 지혜에 대한 경의의 표시입니다. 감사합니다.